지역인재 7급 면접 오픈 특강 두 번째 타임입니다. 자, 기출 후기 관련돼서 오픈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자료는 아마 저기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 링크가 있을 테니까요. 링크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내용은 단톡방에도 제가 올려놨고요. 그 교재 중에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좀 후다닥닥 지나갔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나왔는지 관련된 간단한 얘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규 강의랑 또 겹치는 내용이 되나서 정규 강의랑 별개로 그냥 오픈 특강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특강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외부로만 보시거나 제가 띄워놓고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간단하게 그냥 가이드라인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일장 여기 기출 팩트라는 게 제 일장인데 제 교재의 일장 내용인데 정규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터인데요. 일단 보시면 면접 개요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면접 개요는 아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면접 당일 진행 과정 아까 사진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한 번은 좀 읽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대로 강의를 드리긴 할 터인데 꼭 다 제 강의 들으시는 거 아니시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한번 읽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면접 과제라고 해서 경험상 면접 과제 아까 기본적인 말씀은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가 좀 볼 포인트는 아까 보셨던 문제지 양식지가 조금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지난해. 자, 이게 지난해 나왔던 실제로 지역인재 7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모양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거는 이제 행정직입니다만 타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하고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상황이 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고 결과가 뭔지 그러니까 상황, 행동, 결과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경험 하나를 이렇게 줬고요. 행정직.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기 이제 상황 과제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상황 면접. 자, A부처 복무관리 담당 주무관입니다. 본인이 담당자라고 가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관련 부처에서 업무 형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활성화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있죠? 뭐 관련 부처면 글쎄 이게 어디가 될까요? 뭐 아마 뭐 고용노동부다 예를 들자면 제가 땡땡 다른 분인데 자, 다른 부처에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향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조가 왔고 향후 그 시행 결과를 뭐 보고 뭐 부처에 통보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왔을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열렬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 열렬히 이런 부사를 넣지는 않는데 무조건 엄청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사장께서는 효율적인 업무 연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반대 이유의 근거가 두 가지가 제시된 겁니다. 반대 이유가 두 가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해결 과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강의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황 과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귀환난 담당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얘기입니다. 뭐겠어요? 두 가지죠. 왜 관련 부처에서 협조, 조직원들은 환영, 부사장은 반대. 반대 이유는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관련 부처에서 업무 형태 및 재택근무 활성화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부사장 당연히 좋아하고 그러면 핵심은 뭐겠어요? 부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업무 연계 여기 옆에 같이 있으면 옆에서 금방 물어보고 빨리 하고 넘겨주고 이렇게 일이 기민해지는데 각자 집에서 일하면 그런 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신속한 대처 갑자기 위급상에 떨어졌는데 그죠? 있으면 같이 야 여기 뭐 누구는 뭐 하고 바로 해서 뭔가 딱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신속한 대처.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 이게 대체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이게 국가 정책과 시책에 관련된 이해가 좀 있거나 예컨대 이런 유연근무라고 하죠. 유연근무제 관련돼서 다양한 뭐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상. 뭐 그런 것들을 좀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를 해결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놔야겠죠. 그럼 질문은 뻔합니다. 어떤 질문 올까요? 설득한다 그러면 설득 안 되면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물어볼 테고요. 다음에 업무 연계 안 됐을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래? 다음에 신속한 대처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재택근무할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겠어요? 전면적 실시가 아니고 단계적, 시범적, 제한적, 점점점 확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말이 좋아 시범적, 단계적이지 그럼 단계적 실시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요.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부터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면 좋겠느냐라는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했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죠. 큰 틀의 방향과 큰 틀의 패턴은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맞게 문제에 맞게 그 디테일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좀 찾아보셔야겠죠. 정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지. 그죠? 예. 다음에 이렇게 긴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몇 가지 지침이나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면 조금 더 좋겠죠. 막연하게 그냥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즉, 이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 혹은 재택근무, 그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부 시책이나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개념이. 자, 이제 나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용지는 보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출 내용들을 그냥 지역인적 것만 좀 제가 따로 모아놨는데요.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문제입니다. 행정직 작년에 나왔던 문제. 두 번째 첫날 행정직이 받고 둘째 날은 기술직들이 모아서 보셨습니다. 기술직들은 문제를 볼까요?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 노력했는데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했는데 자 그때 상황이 뭔지 그때 행동과 결과가 어땠는지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핵심을 물어보려는 질문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 파악 그리고 그때 실패했을 때 느낀 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공직에서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는 어떡할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키워드는 재발 방지입니다. 그죠? 재발 방지로 해서는 원인 파악, 실패의 원인 파악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자 방점이 들어간 질문이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 얘기가 되게 긴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간단한 되게 문제는 긴데 아까 문제보다는 이게 더 쉽고 간단한 문제기는 해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공원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거기 좀 쓰게 해줘. 그죠? 왜 자전거만 쓰게 해?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라고 해서 예,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자전거 이용자들은 아니 그렇게 다니다가 사고 난다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런 사람들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뭐 보드를 타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단속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서로 간의 갈등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어떡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뭐 쉬운 밥 자전거 도로 반을 나눠서 반은 자전거 반은 인라인 이러면 좋겠다. 자전거 도로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폭이면 1m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같이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자전거는 좀 빨리 달리다 보니까 예, 사고가 날 가능성들도 사실 현존하고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고민. 자, 이거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합리적인 중간책을 찾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제도 정비를 좀 해야겠죠. 그죠? 물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들면 좋겠으나 그건 예산과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당연하게. 그죠? 그래서 뭐 요일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구역별로 좀 넓은 데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대로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그죠? 또 캠페인도 좀 해야겠죠. 서로 간에 예. 사고 나지 않게
뭐 이렇게 예컨대 같이 자전거 도로가 좀 넓은데 그러면 인라인 쪽을 같이 좀 탈 수 있는 구역들을 좀 지정을 좀 하고 거기에서는 자전거 속도를 되게 제한을 둬서 뭐 5km 뭐 시속 5km나 10km 이하로 서로 제한을 둬서 공동 구간임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는 예컨대 뭐 자전거 도로 색깔이 보통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많이 했는데 공동구간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서 사람들이 쉽게 좀 알 수 있게 한다든가 그죠? 대신에 인라인 스케이터들한테는 사고 날 위험성에 대해서 무조건 헬멧을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안전조치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겠죠. 그죠? 정답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런 건 되게 정답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단을 찾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뭐 제한 사항은 뭐가 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 제도적이거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지 뭐 등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문제는 요즘 전동 킥보드 문제가 많습니다만 전동 킥보드 도로에서 다니다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다니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요. 하지만 이게 또 딜레마죠. 저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게 차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결국은 미비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더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용 도로를 못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일부 구간에서 그럼 인도를 일부 할애해서 쓰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어보신 말씀의 요지는 상황형 질문이 제 교재에만 실려 있는 게 200개가 넘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들 앵간한 걸 다 모아놨는데요. 보이시면 상황은 다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비슷한 게 많아요. 본질적으로는 갈등 상황들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다 보면 이 역시도 패턴이라는 게 생깁니다. 패턴이라는 게 되셨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정도만 보시고요. 그 전에 것들은 나중에 강의 때는 아까 보셨던 게 있죠. 요 문제인데요. 예, 예, 오픈 특강에서 보셨던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험 과제는 뭐가 나올지 당연히 못 맞추죠. 상황 과제도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 과제가 뭐가 나오든 본인이 자랑할 얘기를 쓰는 게 포인트예요. 본인 자랑할 수 있는 얘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개인 발표에서는 본인 얘기할 기회가 없죠. 내 퍼스널한 얘기, 개인적인 얘기 자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상황형에서도 그럴 게 없죠. 그죠? 다음에 마지막에 개별 질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물어주면 다행이지만 따라서 본인이 뭔가 자랑할 게 있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뭐 어떠한 전문성이 있다. 아니면 어떠한 노력해서 이러한 성과를 낸 적이 있다. 뭐 이러이러한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자랑을 할 기회는 오직 경험형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험형이라는 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자랑할 쾌가 나오는 질문도 물론 있겠지만 예컨대 본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노력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면 쓰시오라는 주의 질문이 나오면 아싸 그러고 자랑을 얘기했으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예컨대 기한과 왕성들을 모두 지키기 어려웠던 경험 이래버리면 이게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 본인이 예컨 자격증이나 어떤 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뭔가 프로젝트나 본인이 목표한 공부량들을 정했을지만 이러저러 잠깐 좀 하다가 못해가지고 급하게 뭔가를 마감하거나 프로젝트를 했었거나 뭔가 일을 했었던 일들이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잘 찾아보면 그런 거를 엮어가지고 본인이 자랑할 얘기를 껴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경험형은 이 경험에 딱 맞는 경험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자랑할 경험들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해당되는 거를 부각시켜서 자랑할 걸 찾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죠? 결국 이건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딱 맞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질문을 주고 균질하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드는 거리일 뿐 경험에 딱 맞고 안 맞고는 평가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엉뚱한 걸 적으면 안 되겠죠. 즉 딱 맞는 경험보단 자랑할 경험들을 해당되는 경험에 맞춰 쓰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본인 자랑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세한 말씀은 강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본인이 자랑할 몇 가지 또 인상적인 혹은 뭔가 성과를 낸 그런 경험들 몇 가지를 놓고 몇 가지를 가지고 시쳇말로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내 자랑 쾌로 써야 된다. 이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보십시오. 그죠?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상황형은 아마 좀 처음 보시면 좀 뭐 이럴 생각이 좀 드실 텐데 나중에 보면 다 패턴이 조금 존재한다는 것들을 수업과 연습을 통해서 아시게 될 테니까 예, 그 패턴을 아시게 되면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패턴을 제가 가르쳐 드리게 할 텐데요. 그렇게 알게 되시면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 하시는 건 그냥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하는 거는. 그죠? 엄한 걸 하는 것보다는. 자, 그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개인 발표입니다. 개인 발표. 자, 개인 발표는 기본 설명들은 제가 뭐 아까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일단 참고로 가장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 자료 분석도 해야 되죠. 보고서도 써야 되죠. 발표도 해야 되죠. 질의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몇 개의 서브 과제들이 콤보로 묶여 있는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되게 실무형이죠. 예,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실무형이 또 가장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꽤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한 큐에 뭐 잘 되질 않아요. 절대로. 따라서 좀 숙성이 좀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T는 10문제 답지 10개 쓸 때까지는 닥치고 공부한다 생각. 한두 개 써놓고 잘 썼나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모의 면접 보고 막 평가받고 이러면 멘탈 깨집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있어야 쓸 게 있잖아요. 쓸 게 있어야 뭐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요약정만 해놓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답변 못한다고 지적받아갖고 하위 평가 막 받고 이러면 비싼 돈 내고 심지어 지적질 받으면 그게 온당한 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공부를 해서 퍼포먼스를 중간 정도 기본까지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냥 시작부터 바로 그런 것부터 모의 면접하고 스터디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정신건강에만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한 가지만 여기 보시면 주제는 못 맞춥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뭐 몇십 개씩 해가지고 꼭 맞춰보시겠다고 예를 많이 드시는데 못 맞춥니다. 못 맞추는 걸 기본값으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물론 가끔 국가적 7급 포함하면 1년에 한 두세 개씩은 맞추기는 해요. 맞추는긴 하는데 그건 집단적으로 제가 맞추는 거일 뿐 내가 그 문제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나와도 상관없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하다가 제가 좀 준비할 것들이 나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있겠으나 그래야만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문제지 양식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난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게 문제 페이지입니다. 문제 페이지에 문제 배경 설명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거는 복원을 따로 해서 모의 면접 때 따로 드릴 거예요. 수강생 분들에게. 드리고 이제 재작년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드렸습니다. 마을 기업 거를. 자, 보시면 마을 기업 얘기 이런 거 나올 거라고 누가도 맞추지 못했어요. 당연하게도. 마을 기업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기도 쉽지 않아요. 뭐 이거 나중에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배경 설명을 주고요. 다음에 활성화의 필요성, 현황, 문제점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의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만 좀 다를 뿐. 제시자료에 간단히 보시면 마을 기업의 현황, 마을 기업의 목적 관련된 규정 내용 나와 있고요. 마을 기업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 자료를 다 준다는 얘기고요. 우수 마을 기업에서 이런 걸 줬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현황 페이지. 두 번째 마찬가지 문제점 페이지. 운영이 어렵더라 라는 얘기.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라는 게 시골에 농산물 같은 거 판매하는 것들을 뭐 김치 만들거나 뭐 김 뭐 이런 걸 주로 많아요. 곶감 예를 들자면 특히 시골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좀 운영이 판로가 좀 어려워서 운영이 어렵더라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별로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데도 많더라. 세 번째 컨트롤 타워 협력 네트워크 부족.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어서 뭐 그죠? 일관된 게 없이
예,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대책 방안, 참고 자료로 대책 방안에서 대응이 되어 있다고 되게 말했죠. 꼭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그렇게 맞춰져요. 아주 문제가 이제 점점 친절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예, 경영이 어렵다, 판로가 어렵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수 사례들이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판로를 개척한 사례, 우체국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뭐 일단 적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체국만 할 거 없잖아요. 그 NS 홈쇼핑 예컨대 그런 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껴넣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두 번째, 지원 체계 근거가 없어서 예산 같은 거를 못 주더라 이런 얘기에서 이런 거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적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보셨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유체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사례들이 주어져 있죠. 사실 이게 다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어려운 얘기라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하튼 간에 대응이 돼서 나와 있으니까 뭐 뭔진 몰라도 뭐 영국 뭐라도 적고 그죠? 뭐라도 열심히 적으시면 적어도 3분의 1은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쓰시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죠. 물론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 일단 보시고요. 자, 작성용지 보셨고, 자, 기출을 보십시다. 어떤 게 나왔는지. 지난해 겁니다. 지난해 초에 여러분들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지난해 5월 달에 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차박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차박이라는 게 차에서 숙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뭐 요즘 되게 유행이 있죠? 차박 문제. 근데 이게 지역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계속 주구장창에서 가지고 소음 문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공원 같은 데가 정부에 가서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고요. 이거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행정직이고요. 기술직은 국내 OTT가 뭔지 아시죠? 넷플릭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넷플릭스 같은 데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걸 만들자 뭐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황 문제점 대책 방안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되게 문제가 친절하기 때문에 요약 정리만 해도 기본은 다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모르면 나오면 어떡할지라는 고민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걸 잘 갖다 접목시켜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가장 최근에 봤던 게 국가직 7급이었는데 보시면 보행권 보장 방안이고요. 학대아동 전담 공무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관할에 있는 아동복지 담당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동학대 관련돼서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원도 없고 인력은 부족하고 권한도 없고 그래서 어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련된 얘기고요. 다음에 SNS 마켓 증진 이런 게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쌀 가공 산업, 비대면 경제 발전, 보호 종료 아동, 데이터 산업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버라이티하죠.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물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예상 문제라고 해서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뽑아서 드리긴 했으나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안 나온다. 하지만 낯선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습하시는 것이지 맞추고 안 맞추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공부한 것들이 축적이 되면 다른 아이템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아까 보셨으면, 자, 아까 어떤 문제로 보셨어요? 자전거 도로를 봤잖아요. 그죠? 전동 킥보드도 작년에 제가 문제를 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했어요. 전동 킥보드 사고 대책 방안 같은 거를 문제를 드렸는데, 좀 풀었다고 칩시다. 전동 킥보드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보행자 관련 도로에서도 써먹을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즉 제가 문제별로 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란 일, 제가 그러니까 나란 일이라고 저 보통 표현을 좋아하는데 정책이라는 말보단 나란 일에 관련돼서 어떤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툴이 적용된 사례가 좋은 사례가 어떤 게 있는가, 제가 툴과 케이스 이거를 늘려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 툴이 무엇이 있으며 그런 수단이 발휘돼서 혹은 그런 수단이 발휘되기 전에 존재하는 우수한 사례, 좋은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혹은 관련된 사건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해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례들을 축적해 놓으면 그 툴과 케이스들을 각각의 문제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은 문제로 제가 풀었었거든요.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쌀 가공 산업 여기도 똑같이 거의 상당 부분을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앞에서 보셨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셨잖아요. 그 지원 대책 툴은 거의 대부분 SNS 마켓 증진에도 쓸 수 있어요. 즉 제가 말씀드린 건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100만 가지가 존재해요. 각 부처별로 매일 나오는 새로운 정책 보도자료면 엔간하면 10개씩은 다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한 기관만 해도 고용노동부다. 하루 10개씩은 올라와요. 보도자료가. 뭐 한다고 뭘 고친다 어쩌고 저쩌고. 언제 그거 다 공부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그죠? 즉 이런 정책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되게 시의적인 게 나올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해하셨죠? 물론 러프하게는 아마 좀 시의성이 없지는 않으나 딱 시의적으로 맞는 중요한 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말. 자,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나머지 것들도 쭉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야, 뭐 진짜 버라이어티하구나. 못 맞추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중요한 건 잘 복원된 문제를 가지고 잘 성의 있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 정도를 해보시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툴과 케이스 이 풀을 좀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해서 쓰고 발표하고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방식.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정책 수단과 사례를 그 수단과 사례를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하고 접목하는 것들이 개인 발표 연습과 훈련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뭐 적었습니다. 웜한 주제, 핫한 주제가 안 나오고요. 웜한 주제가 나옵니다. 시적이지 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뉴스에 막 나오고 무슨 대바다 이런 것도 아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게 많아요.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개별 역량 질문, 아까 시간 남으면 물어보는 질문들. 예전에 40분 볼 때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다시 40분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뭐 그때쯤이면 좀 확 버려가지고 상관이 없으면 모를까. 뭐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30분이라고 치면 아마 질문이 없는 경우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되게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뭐 희망 업무 장점 관련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묻습니다. 이것들은 뭐 그냥 대략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이 준비는 하셔야 돼요. 특히나 희망 업무, 행정직, 기술직 마찬가지로 희망 업무, 뭐 희망하는 기관, 근무 기관, 뭐 희망 업무 이런 것들 관련된 정책 사례 그리고 관련돼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나 역량은 뭔지 하다못해 뭐 레포트라도 썼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겠죠. 요것들은 충분히 좀 고민을 좀 하시고 관련된 정책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다. 일단 요거는 기본으로 좀 특히 요 부분을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다. 물론 다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고 필히 좀 피할 수는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요거를 좀 중시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질문 구성은 아까 보셨듯이 뭐 아까 오픈 특강에서도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죠. 되게 사이즈가 이렇다고 질문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좀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구조화된 질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제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조화된 질문이라는 말은 면접위원이가 임의로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체계적으로 질문을 구성해 놓고 그것대로 묻는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질문지에 있는 것만 묻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직은 개인 발표가 됐건 상황이 됐건 경험이 됐건 다 다르기는 한데 문제는 질문의 풀 자체는 딱 정해져 있다고. 즉 거의 95%의 질문은 뭘 받을지 이미 알고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 발표, 경험이 됐건 상황이 됐건 개인 발표가 됐건 문제를 딱 받으면 아 이거 묻겠네 90%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애드립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가직 면접은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만큼의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뭐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그죠? 그 조금의 차이, 그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정진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면접 후기가 있는데요. 이건 2장 내용이긴 한데 제가 면접 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 이제 7급, 국가직 7급, 뭐 9급도 있고요. 뭐 직렬 전문성이라고 해서 직렬 질문만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공직관 질문만, 인적성 질문만 따로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카페에서 다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여기에는 제가 후기를 일단은 뭐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후기를 제가 지난해 거를 일단 2개를 올려놨습니다. 아까 문제는 대략 보셨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그리고 답지는 어느 정도로 썼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복기가 가장 좀 평이한 스탠다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분은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질문의 범위 및 양상이 어떤지 아까 되게 보셨습니다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 되게 안정적으로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 특히 잘했다 이런 거는 잘 감이 아직 없으시겠지만 이분은 커트라인이신데 붙으신 분이십니다. 참고로 또 복기도 아주 세세하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도면 한 중상급은 된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보셨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그냥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폰트가 좀 다 깨져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따로 좀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이게 좀 폰트가 PDF랑 뭐가 안 맞네요. 제가 확인을 늦게 해서 따로 답지도 좀 복원을 다 해놨으니까 답지 복원한 것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업데이트를 따로 할게요. 예, 답지 쭉 보시고요. 폰트가 다 깨져가서 경험 답지들도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도 답지가 다 있으니까 질문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좀 보시고요. 읽어보시라고 저 드린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감 같은 경우 뭐 제가 가필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탈자만 보고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히 뒤에 있는 얘기들 어떤지 소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5월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의 또 모습이시기도 하니까요. 자, 다음에 한번 이제 첫 번째 거 아주 자세해서 제가 이걸 골랐고요. 자세하게 적어주신 분이라 두 번째 거는 이제 기술직 분입니다. 앞에 건 행정직, 이거 지난해 기술직 것. 이분도 역시도 되게 스탠다드, 무난하고 안정감 있게 보셨고, 기술직인데 그래도 나름 행정 쪽에 관련된 이해.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직 때 행정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행정 일을 하지 가서 무슨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 행정 업무 하는 거지 연구나 뭐 공사를 하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데 해당되는 기술이 기반이 된 행정 업무를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서 어차피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공계분들한테는 이게 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공계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근데 그 치고는 꽤 그래도 행정적인 이해가 꽤 그래도 보여주신 부분이 있고 안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뭐 아주 뭐 잘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준수하게 하셨던 사례라 한번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응자분들은 행정이랑 기술을 구분하지 마세요.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거의 구분하지 마시고 다 보셨으면 좋겠다. 답지도 마찬가지로 복원해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교재에는 후기를 꽤 많이 실어놨는데 뭐 분량 문제도 있고 그냥 샘플로만 여러분들이 되게 이 정도 사이즈를 하면 중간에 상응하는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면접 케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러이러한 케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 후기 케이스들은 제가 행정직은 지난해 건데요. 12분께 있고요. 기술직은 5분께 있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수강자료 게시판에 가시면 링크들을 다 드리게 되는데 구글 문서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카페에 들어오시면 구글 문서로 이렇게 링크를 드리고 타고 오시면
여기서 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아까 내용들. 이 내용을 긁어서 아까 실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답지 복원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인 복원, 질의응답 뭐 이렇게 다 복원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거는 사례로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답 없는 경우, 답 없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셨죠? 많은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본인 아이디에이션도 같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대책 방안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하시고, 그죠? 각자 치열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내놓은 최종 결과물들입니다. 물론 준비한 걸 100% 발휘를 못하겠지만 따라서 가장 좋은 공부 자료가 바로 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강생이 가장 많은 이유와 압도적으로 후기가 많은 이유는 제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후기가 있고요. 그 압도적으로 많은 후기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런 걸 다 복원을 하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답지 같은 거를 어떻게? 이유는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복기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후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후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좋은 후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고 매년 그래서 수강생이 늘고 매년 답변의 답지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제가 이거 이상 좋은 방법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창기 때는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이만큼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소용없고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물론 중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르시는 데는 후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제 실습이 이 후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걸로 절반이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연습하는 것인데요. 절반까지 빨리 가면 중간은 가요. 일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공부를 해서. 답지 10개 쓸 때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슬슬. 뭐 알아야 공부가 되죠. 그죠? 조금은. 자, 아무튼 후기를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다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지역 인재 후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 후기 케이스 제 자랑입니다. 예, 자랑을 좀 해봐야죠. 지역 인재는 이제까지 여기 나온 밑에 있지만 규제에 지역 인재는 총 41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총 41개의 후기가 있고요. 지역 인재가 가장 적어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 국가직 7급 후기만 93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풀 버전으로 복귀가 된 것이 9급 1800개 합쳐서 28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거 다 못 봅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그죠? 이거가 제 강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기를 복귀하는 건 대단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남겨주시고 가신 거기도 해요. 이걸 또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대를 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후기 숫자 보시면 쫙 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이거 이상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아서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하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직렬 전멸성 후기 사례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렬별로 여러분 행정과 기술직으로 묶어서 가지면 행정 안에서도 부처별로 직렬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원래 공채에서는. 근데 내가 만약에 고용노동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고용노동 직렬 국가직 7급이나 국고를 보시고 그중에 특히 경험이랑 고용노동부 정책에 관련된 질문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거를. 이해하셨죠? 많이 얻어 걸립니다. 참고로. 이 아카이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묻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면접위원들이 애드립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희망 업무 이런 거 찾으실 때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직렬별로 기술직이 다 있거든요, 그죠? 본인이 전공이 뭐 전산이다 그럼 전산 쪽, 본인이 기술직 안에서도 예컨대 뭐 화공이다 그럼 화공 쪽 것들을 보시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각자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희망 관심 업무 관련된 정책들을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것들을 쭉 걸어 모으셔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중간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좀 확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 정도 하고요. 자, 마지막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남긴 조언들입니다. 제가
이거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있는 글들은 딱 학원 이름만 제가 A 학원, B 학원 이렇게 마스킹을 했을 뿐 1.1획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1획도 일부러. 이거 제가 그 마사지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요. 과도한 상처는 뺐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와 관련된 부분들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 야 내가 좀 이런 건 좀 오버했다. 이런 건 다시 하면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많은 글들이 그냥 육성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후기에 적어주신 분,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 다 그대로. 따라서 한번 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글은 보시면 아 내가 한 달 그러니까 필기는 지금은 뭐 여유 있어서 괜찮아요. 나중에 막판 돼서 가까이 와서 와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지 아 그때 선배들이 남긴 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지 않도록 그런 선배들의 시행착오들을 잘 남겨주셨으니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데 길라잡이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 강의보단 여러분 1년 선배들이 남겨놓으신 말씀들이 여러분께 조금 더 울림이 있고 좀 더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이거 다 까느라고 진짜 한 4시간 걸렸거든요. 다 이렇게 걸어 모으느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꼭 마지막에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자료 중에 아까 뭐 저기 의사는 아까 후기 2개 정도 꼭 좀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어떤 게 나은지 사이드도 좀 보시고 구체적으로 좀 보시고 맨 마지막에 요걸까지 좀 먼저 좀 보시고 예, 그래서 대략 이러이렇게 좀 계획을 좀 잡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죠. 마인드 세팅을 하면 좋겠구나 정도 생각까지 해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 준비 3주면 충분하다고. 물론 면접 기간이 5주, 6주, 뭐 지금 기준 거의 2달 좀 넘게 남아있을 거라서 너무 긴 시간이 남아서 이게 놀기도 그렇고 뭐 안 하기도 그렇고 남들은 뭐 하는 것 같은데 마감된다고 막 연락 오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 세리빛깔로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많이 남아있기는 하는데 기왕 준비하실 거면 처음서부터 슬로우 스타팅이라도 조금씩 하시는 게 나중에 큰 시간을 세이브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뭐 다른 뭐 오픈 강의들이 꽤 있을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로 해서 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해서 강의 그 오픈 자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강의 본 강의 때는 뭐 후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정도로 해서 기출 오픈 특강 후기 좀 마무리 짓겠고요. 자, 잠깐 15분 정도 좀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예, 이어서 다음 타임은 준비 가이드입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아신 것 같으니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국가직 지역인재 출근 면접의 포인트 또 그에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과적인지 마지막에 제 프로그램 안내 간단하게 껴가지고 드리는 걸로 해서 한 3, 40분 정도 짧고 굵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있다가 잠깐 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